안녕하세요. 저는 K-팝을 사랑하는 한국의 학생입니다. 오늘은 팝과 K-팝, J-팝에 대해 저희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팝과 J-팝 그리고 K-팝은 모두 그 뿌리가 같습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김새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팝뮤직의 퀄리티와 음원 시장의 규모는 아직도 미국의 팝이 가장 글로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이돌 문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한국의 것이 제일 진일보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해 격인 팝은 제쳐두고 J-팝과 K-팝을 비교해본다면 구분이 명확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그것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팝이 달나라 시민권이라면 J-팝은 달나라 체험학습 자유이용권이고 K-팝은 화성여행권이다. J-팝은 팝을 수용하여 한중 및 일본 열도를 분명 뒤흔들었으나 발전된 그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십수년째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로 인해 한국, 중국을 넘어 서양으로까지 J-팝의 기운이 흘러가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에 한국은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트레이닝으로 실력을 키운 것이고 실력이 있다면 사랑받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 또한 일본의 경우 아이돌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말 그대로 상품 캐릭터 역할 정도로 치부하고 마치 노래하는 예쁜 상품 인형 정도로만 대우했던 반면 한국의 사회와 팬들은 아이돌들을 살아있는 귀여운 형제나 자식 대하듯 했다는 것이다. 일본에 의아한 점이라면 아이돌을 상품으로 여겼다면 양성에도 프로페셔널한 체계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체계 프로적인 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에 비례 일본의 것은 방치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전문 양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돌 지망생은 특별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부분을 스스로 집에서 연마해야 합니다. 아이돌을 대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아이돌이 해야 할 일을 적당한 노래와 춤을 추는 기쁨조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이돌의 커트라인을 높게 해놓고 빵빵한 안무가와 보컬 코치들을 연습실에 투입하는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일본의 트레이닝법은 잘못될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고 퀄리티와 꾸준한 면에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갇힌 채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떻나? 우리 할아버지 때나 춤추고 노래하면 욕을 먹었지만 이미 그런 시절이 지난 지 오래다. 춤과 노래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된 것이다. 문화가 자연스레 그런 흐름을 타면서 TV에서 음악 관련 방송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한국은 아이돌에 대한 존중도 상당하지만 능력 기준치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 눈높이가 자연스레 높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끼와 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으며 자연스러운 경쟁은 물론이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자연스레 즐기고 표출하는 문화가 한국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잘 노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음지에서 춤이나 노래로 탑이 된 자들이 제자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으니 한국이 춤 노래 잘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것이다. K-팝은 한국인 특유의 흥도 커다란 장점이다. 다른 아시아권과는 사뭇 다른 외모, 깔끔하고 시원한 가창, 압도적인 춤 실력을 밑바탕으로 새롭고 더 임팩티브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J-팝은 한마디로 팝을 받아들였으나 본인들이 만든 그 J-팝의 우물에 갇혀버렸다. 글로벌적인 새로운 대안을 줄 만한 큰 발전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J-팝에 비해 한국의 K-팝은 엔터테이너가 갖추어야 할 끼와 실력과 에너지와 외모 모든 면을 갈고 닦아 세계인에게 직접적으로 인정받아 지금의 위치에 섰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는 법입니다. K-팝도 언젠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전락할 수도 있고 J-팝이나 차이나팝이 발전을 이룰 수도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열정과 노력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훌륭한 진짜 아이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